만우절의 비극,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별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날. 2003년 4월 1일,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에서 한 남자가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구경. 아시아 전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불세출의 스타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구경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다시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공식적인 발표와는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의 마지막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구경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3년 4월 1일, 거짓말처럼 믿기지 않는 비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만우절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오보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은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아시아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은 충격과 비통함 속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과 미스터리도 함께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한류 스타의 사망 소식을 넘어 대중문화계 전반에 걸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팬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수많은 추측과 논란을 낳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의 사망 원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었습니다. 장구경의 조카인 알리사는 언론을 통해 삼촌이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장구경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내면의 아픔을 짐작하게 합니다.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대중은 그가 겪었을 내면의 싸움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당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던 인테리어 디자이너 막화병에게 장구경이 남겼다는 말들은 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막화병에게 죽고 싶을 땐 수면제보다는 뛰어내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어디론가 확 부딪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삶에 대한 극심한 회의감과 절망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고통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주변인들에게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죽음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고통의 결과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서도 그의 고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마음이 피곤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던 깊은 피로감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절망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유서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그의 죽음이 우울증으로 인한 비극적인 선택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서의 내용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온 절규와 같았으며,
더 이상 삶을 지탱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듯 했습니다. 이 유서는 그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 유서를 통해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가늠하며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장국영과 같은 유명 인사들도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매니저였던 진숙분의 증언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진숙분은 장국영이 사망하기 전까지도 스케줄을 무리 없이 소화했으며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담담하고 차분하게 일상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공식적인 발표와는 상반되는 인상을 주며 그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진숙분의 이야기는 장국영이 자신의 고통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나 혹은 그의 죽음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합니다. 그가 연기했던 수많은 역할처럼 그는 자신의 고통조차도 능숙하게 감추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죽음 직전의 모습이 정말로 평온했다면 어떤 이유로 갑작스러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우울증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진숙분은 그의 오랜 매니저로서 장국영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과연 그가 내면의 고통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점들을 바탕으로 장국영의 죽음에는 수많은 미스터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은 바로 타살 의혹입니다. 일부 팬들과 언론은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방송된 JTBC 세계 다크 투어에서도 장국영 사망 사건에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의혹들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송에서는 삼합회 연루설, 그의 동성 연인 당학덕이 재산을 노리고 살해했을 것이라는 가설, 그리고 호텔 구조상 추락사가 어렵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음모론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공식 발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채워 넣으려는 시도이자 그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기를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스타의 죽음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과 미스터리 풀이 욕구는 때로는 사실을 넘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장국영처럼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물의 죽음은 더욱 많은 추측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루머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삼합회 연루설은 홍콩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맞물려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홍콩 연예계는 삼합회와 같은 조직 폭력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그들의 압력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장국영이 삼합회와 연관된 특정 인물과의 갈등으로 인해 희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홍콩 연예계는 삼합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러한 배경은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실제로 일부 배우나 감독들은 삼합회의 자금 지원을 받거나 그들의 요구에 의해 원치 않는 영화에 출연해야 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장국영처럼 영향력 있는 스타였다면 오히려 그만큼 더 큰 세력의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법도 합니다. 과연 그의 죽음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혹들은 그의 죽음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삼합회 관련설은 단순히 루머로 치부하기엔 당시 홍콩 연예계의 현실과 맞물려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또한 영화 해피투게더를 통해 동성애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던 장국영은 실제로 17년간 사귀어온 동성연인 당학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간의 많은 관심과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관계는 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국영이 다른 동성 연인과의 관계로 인해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그의 사생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장국영의 막대한 유산은 그의 유언에 따라 동성 연인인 당학덕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타살 의혹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당학덕이 재산을 노렸다면 유산 상속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살해했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당학덕은 장국영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곁을 지키며 깊은 슬픔에 잠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장국영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추모의 마음을 꾸준히 보여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태도는 당학덕에 대한 타살 의혹을 상당 부분 잠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호텔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국영이 투신했다고 알려진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24층 창문 구조가 사람이 투신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호텔 창문은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해 쉽게 열리지 않거나 작게 열리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창살이나 안전장치가 있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투신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의문점들은 그의 죽음이 자발적인 투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합니다. 만약 투신이 어려웠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그곳에서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누군가 그를 밀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추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호텔 측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창문 구조에 대한 상세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홍콩 경찰의 수사가 충분히 철저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선택을 넘어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혹과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장국영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와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한 분석들은 우울증이라는 그림자가 그의 삶을 얼마나 깊게 잠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화려한 배우이자
가수로서 대중에게 사랑받았던 그는 내면적으로는 말 못할 고통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성공과 명예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유명인들조차도 이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의 마무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03년 4월 8일 장국영의 발인식은 홍콩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애도 속에 엄수되었습니다. 당시 홍콩은 사스 SARS가 유행하여 모두가 공포에 떨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추모 열기는 장국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였는지를 웅변합니다. 팬들은 마스크를 쓴 채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름을 불렀고 수많은 꽃과 편지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사스라는 전염병의 공포마저 잊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영화 영웅본색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주윤발 역시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채 발인식에 참석하여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당시 사스의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참석한 그의 모습은 장국영과의 깊은 우정과 존경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장국영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위패는 보선사에 안치되었으며 그의 유골은 동성 연인인 당학덕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의 마지막까지 당학덕과의 깊은 인연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당학덕은 이후로도 매년 장국영의 기일과 생일에 그를 추모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장국영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2023년 그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와 방송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제작되었습니다. 그의 탄생 60주년, 사망 10주기, 20주기 등 주요 기념일마다 전 세계 팬들의 추모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세계 다크 투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그의 사망, 사건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히 한 스타의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의 예술적 유산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전시회, 영화, 상영회, 콘서트 등이 전 세계적으로 열리며 그를 기억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영화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그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재조명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그의 삶과 예술이 가진 깊은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장국영의 죽음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슈퍼스타의 비극적인 종말이자 우울증이라는 질병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의혹들은 여전히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음악과 연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을 주며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이 남긴 의문들을 파헤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의 삶과 예술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를 영원히 추모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연예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섬세한 연기, 매력적인 목소리,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비록 그는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영원한 별로 빛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예술의 영원함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 장국영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과거의 스타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 숨쉬는 전설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며,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별로 남아 빛날 것입니다.